포수가 팀을 바꾼다. 손성빈 사례로 본 배터리 리드의 본질과 KBO 포수론. 1. 현상의 표면 너머를 보다. 2026 시즌 초반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에는 두 개의 국면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손성빈이 마스크를 쓰기 전 9경기와 그 이후 8경기. 수치만 놓고 보면 두 팀이 같은 투수진을 공유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팀 전체 에라가 6.20에서 3.08로 선발 에라가 리그 최하위권에서 리그 1위 2.39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선수의 활약이 아니라 배터리 구성과 포수의 역할에 관한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가 필요하다. 포수 교체 이후의 성과 향상이 포수의 리드 때문이라고 단선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투수들의 자연스러운 컨디션 회복, 타팀의 스카우팅 데이터 부재, 상대 타선의 부진 같은 변수들은 언제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손성빈이 보여준 리드 철학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2. 우리 투수를 먼저 파악한다. 는 원칙의 의미. 손성빈이 인터뷰에서 밝힌 핵심 철학은 하나다. 상대 타자의 기량보다 자기 투수의 그날 컨디션을 우선으로 파악한다는 것. 이는 얼핏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방법론이다. 전통적인 배터리 관계에서 포수의 역할은 상대 타자 분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타자의 약점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코스와 구종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다. 투수가 요구하는 공을 실제로 던질 수 있다는 가정이다. 만약 그날 투수의 변화구가 평소보다 10% 떨어지는 날이라면 타자의 약점이 변화구라 하더라도 그 배합은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손성빈이 언급한 것처럼 100구 중 모든 공을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없다는 인식은 피칭 코치의 언어에 가깝다. 포수가 마운드 위 투수의 실시간 상태를 관찰하고 가장 살아있는 공을 중심으로 배합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독해력, 리딩을 요구한다. 포수가 투수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다. 3. KBO에서 반복되어 온 포수 교체 효과, 논쟁. 포수 교체 이후 팀 마운드가 안정된다는 현상은 KBO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그러나 그 원인 규명은 항상 논쟁적이었다.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사례는 두산 베어스 시절의 양의지와 박세혁 전환기다. 양의지가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후 두산의 마운드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렸고 후임 포수들이 차례로 적응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포수 한 명이 팀의 에라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공론화됐다. 이후 박세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정 수준의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느 변수가 더 결정적이었는지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는 또 다른 맥락을 제공한다. 강민호는 이미 리그에서 투수 리드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켰다. 롯데가 강민호 이후를 대비해 손성빈을 1차 지명 2021 한 것은 단순히 포지션 커버가 아닌 투수 리드 능력에서의 계승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6년 가까이 묵어 있었다. 4. 백업 포수의 딜레마, 한국과 메이저리그의 온도차. 손성빈의 위치, 즉 백업 포수라는 타이틀은 KBO와 메이저리그에서 그 무게가 다르게 작동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2010년대 이후 배터리 시너지에 관한 개량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포수의 프레이밍 능력, 즉 스트라이크 존 경계에서 공을 잡는 방식만으로도 투수의 에라의 0.2에서 0.4 정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개념은 한국 야구에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영역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포수의 가치를 공격 지표, 타율, 출루율, 장타율로 판단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KBO에서 손성빈처럼 강한 어깨와 도루저지 능력이 강조되는 수비형 포수는 주전 경쟁에서 공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유강남이라는 FA 포수의 영입은 그 자체로 구단이 공격력 있는 포수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메시지였다. 손성빈이 6년간 주전으로 올라서지 못한 배경에는 이러한 KBO 특유의 포수 평가 문화가 있다.
5. 실점 관리 철학, 나눠서 내주는 전략의 심리적 근거. 손성빈이 언급한 또 하나의 핵심은 대량 실점 방지다. 같은 3에서 4점을 내주더라도 한 이닝에 몰아주는 것과 여러 이닝에 분산시키는 것은 팀의 심리적 반응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봤다. 이 관점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기 흐름, 모멘텀, 이론과 맞닿아 있다. 야구에서 빅이닝이 발생하면 공격팀은 추가 득점 기회를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수비팀, 투수 포함, 은 위기감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다. 포수가 대량 실점을 방지하는 배합을 의식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단지 한 타자와의 대결이 아니라 이닝 전체의 리듬을 관리하는 역할을 포수가 맡는다는 의미다. 이는 메이저리그의 일부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게임 콜링 임팩트, 배합 영향력, 지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배합이 투수의 구종 선택과 코스 분산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타자의 타이밍 혼란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빅이닝 확률을 낮춘다는 연쇄 논리다. 6. 비교의 한계, 작은 표본이 만드는 착시.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8경기라는 표본은 야구 통계에서 신뢰 가능한 추론을 내리기에 지나치게 짧다. 메이저리그 분석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선발 투수 에라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이닝 이상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KBO의 경우 표본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8경기는 이 어떤 기준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상대팀의 타선 상태, 홈, 원정 비율, 기온 및 구장 환경, 투수 개인의 피로도 주기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이전 9경기와 이후 8경기는 시즌 초반에 연속된 기간이기 때문에 투수들의 적응 기간, 초반 부진 오른쪽 화살표 못 만들기 완성, 이 자연스럽게 이 전환기와 겹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수의 리드가 개선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유일한 혹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7. 남은 시즌이 답할 질문들. 손성빈이 시즌 중반 이후에도 안정적인 배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상대팀의 스카우팅 데이터가 쌓이면 손성빈의 패턴을 분석한 맞춤 대응이 나올 수 있다. 타선의 득점력 부진이 계속된다면 투수진이 아무리 잘 버텨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유강남이 복귀했을 때 배터리 구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다. 단순한 주전 백업 구도로 돌아간다면 이번 시즌 초반에 손성빈이 보여준 가치는 구조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두 포수의 장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다면 롯데의 배터리 운영은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포수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는 위치다. 그 시야가 팀 전체의 수비 방향을 결정하고 투수의 하루를 설계한다. 손성빈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안정감 있는 포수라는 인식을 얻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초반 8경기가 만들어낸 수치는 그 가능성을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